안녕하세요. 김미라입니다. 저의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시간에는 악기 고르기와 그리고 자세, 그리고 텅잉, 소리 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악기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악기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악기를 고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은 모양도 중요하지만 또 가격대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 소리가 정말로 좋은 소리가 나는 악기인지 그런 것도 잘 구별이 안 될 거예요.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불어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악기를 고를 때는 좀 소리를 낼 줄 아는 분과 또는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악기를 골라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인터넷에 중고 악기가 있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을 사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의 수강생 중에서. 근데 악기가 3개나 이렇게 갈라져 있는 악기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든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악기점에서 제대로 된 악기를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악기가 또 종류를 얘기를 하자면 악기는 이제 이 대나무로 된 악기인 줄은 모두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나무로 된 악기, 또 PVC, 플라스틱 이런 걸로 된 악기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대나무 악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악기를 이렇게 보면 모양이 좀 다를 것이에요. 이렇게 생긴 악기, 이렇게 바가 가운데에 있는 이런 악기가 있고요. 그리고 바가 요 아래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악기도 있습니다. 요 악기는 남미 쪽에서 페루 사람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형태의 악기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악기를 거리 공연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데서 연주하고 있는 그 남미 사람들, 안데스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이제 유럽형 악기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 악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유럽의 루마니아가 그래도 가장 팸플룻의 전통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배출한 유명한 게오르그 장피르라는 지금은 할아버지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분 때문에 루마니아 악기가 팸플룻이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악기는 그래서 루마니아형입니다. 이 악기를 사시든 별로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악기는 조금 더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형보다, 이 페루형이 좀 더 저렴합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여건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는 좀 다르긴 해요. 페루식 악기는 좀 더 거친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루마니아식 악기는 좀 더 부드러운 소리, 좀 바람이 적게 들어가도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게 특징입니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런 소리가 나고요. 페루식 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혹시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 페루식 악기는 살짝 이렇게 나무 결에 그 갈라지는 소리가 혹시라도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소리가 약간 다른 거 외에는 크게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니까 악기를 이렇게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22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20간짜리 악기를 사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20간짜리보다는 22간, 이거는 3옥타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옥타브를 갖고 있는 악기여야만 연주하실 때 좀 더 다른 부분에, 다른 이 아래 부분, 이 위에 부분이 필요 없어도 되니까 이 세 옥타브, 그러니까 꼭 22간짜리를 구입하시는 걸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악기가 요것은 25간짜리 악기입니다. 처음부터 25간을 구입을 하시면 요건 테너 악기인데요. 손이 너무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처음엔 되도록이면 자, 사이즈 확인이 되시나요? 자, 요렇게 22간짜리 악기, 그 다음에 25간짜리 악기. 예, 요렇게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보시고, 또 몸집이 크신 분들은, 남자분들 중에서 몸집이 크신 분들은 25간짜리를 구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2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예, 그거는 알아두시면, 악기 선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악기 선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를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펜플룻은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그리고 사람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해야 되겠죠? 자, 팔을 양쪽으로 살짝만 벌려줍니다.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옆구리 부분에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주먹 하나를 이렇게 넣었을 때 그 자세, 그 각도예요. 자, 이 각도, 또 이 각도. 자, 그러면 펜플룻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손은 펜플룻의 아래를 잡습니다. 꽉 쥐는 게 아니라 저의 손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자, 손을 꽉 쥐었을 때 이렇게 저는 힘줄이 없습니다만, 예,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꽉 쥐시면 안 돼요. 너무 나중에 여기 쥐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냥 악기를 갖다 이렇게 얹었다 생각할 정도의 압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손가락은 딱 들어갈 정도. 그 다음, 여기 손바닥에 가운데 보이시죠? 가운데 이렇게 꺾어졌을 때, 이렇게, 요 부분에 악기의 사이드가 딱 들어가게 되면, 편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가운데다가, 손바닥 가운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쥐어지는 그 부분이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과, 그 다음에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십니다. 자, 두 손가락은 들어가서 악기를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위에 세우거나 살짝 안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악기가 그냥 쑥 빠져도 될 정도의 그런 압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손가락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그렇지만 잡지는 말고 또 완전 피지도 말고 살짝 이렇게 지지할 정도로만 하면 안정감 있게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은 그냥 악기 위에다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손가락에 힘주고서 손목에까지 다 힘주면서 이렇게 악기를 잡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악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악기를 꽉 잡는 게 아니라 악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악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총 쏘는 자세. 이렇게 총 쏘는 자세. 예, 총 쏘는 자세. 세 번째 손가락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예, 요 정도 해서 이렇게 총 쏘는 자세. 악기가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예, 요 자세를 취하면 가장 좋은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악기가 이제 내 입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팔의 각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손목이
이렇게 꺾어지거나 또는 뭐 이렇게 꺾어지거나 자, 꺾어지지 않도록 손목이 딱 펴져야 돼요. 네, 살짝 구부러지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안으로 너무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하셔도 손목에 나중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꺾어지지 않고 또는 이렇게 밖으로 보시면 완전히 밖으로 꺾어진 게 보이시죠? 자, 저의 자세는 자, 요거. 자, 여기서 일직선이 되면서 그다음에 살짝 올라간 자세, 위쪽으로 올라갔죠? 팔꿈치에 비해서 손이 살짝 올라간 자세. 자, 요 자세이고요. 그다음에 이 펜플루 부는 치구 부분이 이렇게 입술하고 얼굴하고 내 몸하고 수평이 되게 기울어지지 않게. 예,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거울을 보시고서 하면 기울어지는지 안 기울어지는지 아시죠? 꼭 거울을 보시기를 처음에 이 초급 부분, 입문 부분에서는 꼭 악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또는 내 몸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거울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거울을 보시는데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음을 부는지 악기 홀을 보면서 거울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습관이 돼서 나중에 거울을 치우면 악기를 연주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악기의 그 치구 하나하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세 또는 입모양, 예, 요런 것들을 보시라고 거울을 함께 놓으시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착각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지만 꼭 자세를 보시라는 거, 입모양과 자세, 꼭 당부드립니다. 자, 왼팔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왼팔도 아까 겨드랑이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세우시는데 완전 세운 자세.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보세요. 앞모습도. 자, 옆으로 이렇게 벌리셔야지 좀 편하시겠죠? 자, 벌리면서 이 손목이 이 팔꿈치하고 쭉 연결이 돼서 수직은 아니고 이렇게 직선이 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은 자세입니다. 자, 요런 자세예요. 자, 처음 시간에는 펜플룻을 불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 하나로 관절이 오기도 하고 목 디스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자세를 많이 잡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살짝 벌리고, 자, 오른쪽 팔꿈치도 살짝 벌리고, 새끼손가락 2개만 넣으시는 그 위치. 손이 크신 분은 더 올라가겠죠? 손이 작으신 분들은 더 내려오겠죠? 예,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손하고 여기 엄지하고 검지에 그 아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엄지손가락 보이시죠? 예, 요렇게 요 자세가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왼손가락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른손가락은 악기를 지지할 정도의 압력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예, 각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기가 그냥 악기를 누가 이렇게 빼앗아 가더라도 이렇게 꽉 찌는 게 아니라 그냥 걸쳐 있는. 자,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이런 걸칠 정도의 그런 자세고요. 자, 오른손은 악기를 잡는데, 자, 오른손을 한번 봐주세요. 자, 손가락이 펴진 거, 이거는 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 동그랗게 계란 하나를 쥐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계란 하나를 쥐어서, 예, 각도가 잘 나오나요? 자, 요렇게. 계란 하나를 쥔 그 자세입니다. 자, 지금 엄지손가락도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네 손가락은 길어요. 그래서, 자, 엄지손가락은 아래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 네 손가락은 이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엄지손가락보다 위쪽의 자세. 자, 보이십니까? 예, 아주 잘, 방향이. 네. 예, 요런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에는 살짝,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지.
엄지하고 중지하고 이 고음 부분을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그냥 이렇게 대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잡고 자, 소리 내기는 다음 강의에 하겠지만 자세만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입술선이 있죠? 입술선 아래에다가 이렇게 악기를 대면 돼요. 자, 이렇게. 소리는 내지 마시고 한번 쭉 움직여 보세요. 자, 입술선 입술선 아래 부분이 악기에 이렇게 닿게. 너무 위로 올라가면 소리 안 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자, 입술과 입술에, 윗입술, 아랫입술에, 너무 바짝 올라가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죠? 자, 입술 완전히, 이 아랫입술 완전히 내리셔서, 자, 입술 선과 이 턱에 그 중간 지점 있죠? 딱 선의 부분, 선이나 그 위아래 한 1, 2mm는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자,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시면 돼요.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예,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기가 움직이는 악기의 홀 하나하나의 느낌이 느껴지시면 아주 잘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자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이제 소리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